최근 카슈미르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엄청 높아졌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네, 서로 막 비난하고 제재하고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미 해군 제독이 블룸버그에 쓴 글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육상 충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의외로 바다, 그러니까 인도양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양국 군대가 카슈미르 국경에서 딱 대치 중이고요. 무역협정이나 항구 운송협정 같은 것도 다 중단됐어요. 심지어 중요한 수자원 관련 조약까지도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미국이나 중국이 나서서 중재하려고 해도 잘 안 먹히는 분위기고요. 특히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가 어떤 식으로든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한 단계 더 세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어요. 와, 말이 점점 거칠어지네요. 근데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양쪽 다 핵무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쓸 가능성은 낮다고 봤죠. 아무래도 상호 파멸을 아니까. 네, 그렇죠. 그 상호 억지력 때문에 핵전쟁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건 육지 싸움보다 오히려 인도양, 이 바다에서 뭔가 터질 수 있다는 걸 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하필 바다일까요? 좀 의외인데. 이게 뭐랄까 지도자들이 해상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육상 충돌보다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본다고요? 왜요? 예를 들면 민간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날 가능성이 적고 또 언론 노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작전할 공간도 넓으니까요. 그래서 좀 덜 위험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딱 짚어요. 오히려 바다에서 작은 충돌이 생기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냉전 시대 소설 중에 베드포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좁은 바다에서 서로 오해하고 신경전 벌이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독이 직접 인도랑 파키스탄 해군 기지를 가본 적도 있다던데 그럼 실제 양쪽 해군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도 해군은 확실히 강력합니다.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있고 수상함 수십 척에 공격 잠수함도 한 16척 돼요. 병력만 7만 명이 넘고요. 와, 상당하네요. 네, 특히 그 장거리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 같은 최첨단 정찰 자산도 굴리고 있어요. 반면에 파키스탄 해군은 규모 자체는 작아요. 한 3만 명 정도. 아, 인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쪽은 중국하고 또 최근에는 튀르키예 지원을 받으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키우고 있어요. 잠수함 전력, 지금 8척인데 더 늘리고 있고요.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뭐랄까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는 거죠. 비대칭 전략이요? 네. 그리고 구형이긴 해도 P3 오라이언 초계기도 아직 쓸만하고요. 양쪽 다 아주 잘 훈련된 해군 특수부대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양국 해군력 비교 외에 최근에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게 또 변수인데요. 최근에 튀르키예 군함 부유카다함이 파키스탄 카라치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수송기가 군수물자를 싣고 파키스탄에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튀르키예요. 갑자기 왜? 튀르키예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이게 딱 보면 튀르키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파키스탄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인도로서는 당연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까지. 그럼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구체적으로 그리는 가장 우려하는 해상 충돌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제독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인도 해군이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심장부인 카라치, 거기가 인구가 2천만이 넘거든요. 그 카라치 바로 앞바다에서 아주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거죠. 공격적인 활동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죠? 뭐 초계 활동을 아주 위협적으로 한다거나 전투기를 낮게 비행시킨다거나 아니면 잠수함을 몰래 침투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무력 시위요. 인도가 직접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런 식의 도발 자체가 파키스탄 해군을 자극해서 뭔가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서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양쪽 다 이런 바다 위에서의 치킨 게임을 육지에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좀 통제 가능하고 덜 위험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독이 아까 말한 베드포드 사건을 괜히 언급한 게 아니죠. 물론 제독도 인도가 꼭 해상 충돌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른 보복 옵션들도 있다고 얘기는 했죠. 예를 들면 파키스탄 주요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전처럼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 잡는다고 특수부대를 보낸다거나 2016년 정밀 타격을 한다거나 2019년 아니면 그냥 카슈미르 국경에서 포격전을 벌이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런 옵션들도 있는데 유독 해상에서의 위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닌데도 굳이 해상 충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건 역시 그 오판의 가능성과 걷잡을 수 없는 확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육지에서의 충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패턴이 있지만 이 넓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정리해보면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지금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우리가 주로 보는 카시미르 국경선을 넘어서 어쩌면 예상치 못한 인도양이라는 무대에서 훨씬 더 위험하게 터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거네요. 네. 특히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이 절대 더 안전하거나 통제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스타브리디스 제독에 슬쩍 언급했는데 이 민감한 상황에 미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끼어들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아, 미군이요?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해상에서 충돌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게 단순히 두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강대국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까지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버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점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